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력서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즉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이력서 사항에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력서 상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력사항이 들어가면은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그리고 자격증이면 자격증 사본, 그리고 여러가지 그 안에 있는 어떤 봉사활동 경험, 이런 그 확인서들을 전부 갖춰서 준비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우리가 기본 항목으로 볼 때 그 학력사항, 그리고 경력사항, 뭐 인적사항 당연히 들어가고,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그리고 자격증사항, 기타 활동사항, 이렇게. 그래서 기타 활동사항에는 우리가 그 자신의 어떤 그 이력서 내용에 없는, 또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기타 사항은 사실은 전 봉사활동 경험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업무상, 직무상 봉사활동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직무가 있죠.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직무에는 봉사활동, 큰 봉사활동들이 많으면, 별도로 봉사활동을, 이력서에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타 활동사항에 이제 봉사활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뭐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업적이라 하면은 뭐 장학금 탄 거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표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대회에서 표창 받은 것들, 요런 사항들이 이제 기타 활동에 이제는 들어가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반면에 어떤 겁니까? 그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 즉 주관적인 사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신뢰를 일단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쓴 내용이 사실과 동일한가, 같은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면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 들어갈 때는 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숙지하고 가야 된다. 만약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면접에서의 내용이 다르면 이것은 전 거짓말이다. 즉 자기소개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놓고 나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는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란 어떤 주관적인 사실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구인자가 자신을 선발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적은 것인지, 있게 적은 걸, 그리고 기업이 어떤 지원자의 성장 배경, 장래성, 성격, 대인관계,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문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막상 써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내용 스토리만 있고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하면 아주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냥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의 항목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주어지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내용도 이제 회사에 정해주고 글자 수도 정해줍니다. 뭐 500자 이내, 뭐 1000자 이내 이렇게 정해주는데, 그리고 뭐 그냥 항목별로 정해주는 것도 있고, 두 가지만 딱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한 장에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주어지는 것은 글자 수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500자 이내 그러면은 500자에 준해야지 그 이상 쓰면 안 되고 500자 이내로 써야 됩니다. 1000자 이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해서 그 안에 에피소드를 넣고 이런 식으로 1000자를 채우라고 그랬죠. 내용이 많을 때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이렇게 항목이 정해진 건 문제 없는데, 자, 이제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내용을 쓰냐라는 것이죠. 그냥 1000자 이내를 주고 자기소개서 써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간단한 자기소개서의 어떤 자신의 신념, 이것이 이제 성장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느껴서 이것이 나의 신념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신념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실천해 왔고, 미래도 실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쓴 다음에, 그리고 그 직무에 관련된 경험, 만약에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없으면 직무에서 뭐 실제로 어떤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에서 겪은 것도 직무에 관련 내용으로 보고 그러한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이 성과를 이뤄내고 했던 경험을 스토리를 한두 가지를 찾아서 경험을 적으시면 됩니다. 경력사항식으로 경험을 적고, 그리고 좀 지원 동기 정도 쓰면은 되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경력사항하고 지원 동기하고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장 과정은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법화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뭐 가족의 상황을 적는다든지 이런 건 거의 안 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는 사실은 주요 관심사 아니면 삶의 기본 토대, 이러한 신념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격 소개인데, 이것은 성격, 장단점, 장점하고 단점을 같이 써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장점은 직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에 필요로 하는 성격 장점이 있으면은 그 성격 장점을 쓰고, 그 장점을 활용해서 발휘했던 경험을 우리가 간편 스토리텔링 기법, 스타 기법으로 간편하게 적은 다음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또는 오히려 직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단점을 쓰고,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극복 노력을 쓰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라고 하는 것, 장단점은 구인자 입장에서 해당 직무의 적합, 부적합 성격 유무를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 및 경력 사항인데, 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관련된 경력을 의미해요. 만약에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라도 그것은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그 아르바이트 경험 속에서 주요 성과를 이뤄냈던 사건을 하나 찾아서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경력사항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을 쓰는데 학창시절 업적을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업적은 직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에서 이렇게 우수한 상을 탔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업적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업적을 가진 사람은 직무도 잘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자기가 주요 업적을 찾고 경력사항은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인턴에서의 어떤 성과를 얻어냈던 주요 사건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수탁기법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죠. 취업 준비 상태, 경험 상황, 활동 상황 등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와 포부, 신입사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면접에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이런 질문 거의 90% 이상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내가 인사 담당자도 궁금할 거예요. 왜 지원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지원 동기 같은 거는 사실은 과거에가 아니고 우리가 이 지원 동기에 몇 가지 쓰는 방법을 보면은 전통적인 지원 동기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러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도 그런 전공을 택했고 또 그거에 관련된 직무 능력을 이렇게 쌓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했던 직무의 능력을 쌓고 이것을 나와 이러이러하게 적합한 회사라고 판단되는 A라는 회사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나의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이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지원 동기 아닐까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쉽게 쓰는 방법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기업 분석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기업 분석을 통해서 목표와 비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러한 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장점 또는 능력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장점과 능력을 끄집어내서 그걸로 인해서 발휘했던 경험을 통해서 나는 회사의 목표에 또는 비전에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설득력이 좀 있죠. 근데 그 회사의 일반적인 10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쓰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쓰면은 좀 식상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회사의 어떤 목표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와 비전은 에서 원하는 성격 장점이나 능력을 쓰는 것이죠. 저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능력으로 발휘했던 성과를 이루었던 경험은 이렇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과거에는 그냥 누가 소개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한 입사 후 포부는 우리가 직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직무 분석을 해서 그 직무의 최고 경력 단계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나왔죠. 그 직무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지원한 그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최고가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를 하고 둘째 뭐를 하고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분위기를 익히고 뭐 선후배사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직무 최고 직무가 그 직무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의 어떤 경력 사항들이죠.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는 회사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직종 및 지원 회사의 최근 동향을 토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그 일반적입니다. 목표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회사에 대한 개요라든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와 비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좋겠죠.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리고 실현 가능성, 구체성, 측정 가능한 비전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자기소개서 마인드맵은 자, 이런 성격, 성장과정, 학창시절, 지원 등 입사 포부를 놓고 한번 마인드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성장 과정을 보면은 내 인생에 사가 남은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선생님의 좌우명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행동을 보고 내가 느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어떤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념이나 좌우명이나 생활 신조가 생겼다고 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작성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학창 시절은 내가 잘했던 업적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원 동기는 그 지원한 회사의 목표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나의 성격과 재능을 찾아서 그 성격과 재능으로 발휘했던 이런 경험 스토리를 찾아라는 것이고, 자, 입사와 포부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 직무의 최고가 어떤 것이고, 그러한 직무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고가 되면 회사에 이것은 내가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부가 있어야 됩니다. 요 좌우명은 성장 과정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성격 장단점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성격이 필요하고 어떤 흥미가 필요하고 어떤 가치관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장점으로 놓고 그 직무에 무관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건 절대 안 되고, 자, 무관한 그러한 단점을 쓰고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성격 장점을 볼 때 그 장점에 대한 스토리, 그 장점으로 인해서 발휘했던 스토리가 무엇인지 이런 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한 경험만 찾게 되면 뭐 스토리텔링의 스타기법에 간편 스타기법에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된다. 자, 그러면 매력적인 뭐 자기소개서 조건. 원래 이 이력서는 신입의 이력서는 A4 한 장으로 딱 마무리 짓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직무에 중요한 사항, 중요한 역량이 있는 것은 인적사항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위로 올려서 작성을 하라고 했고, 이 자기소개서는 한 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한 2장 정도가 아주 적합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목을 딱딱딱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성장 배경, 뭐 성격 장단점, 그리고 성장 배경에 쓴 다음에 그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한 줄로 요약해서 핵심을 써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안 읽어도 핵심만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 굵은 글씨로 표시한다든지 밑줄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인사 담당자들이 빨리 편하게 본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써서 어떤 결론을 먼저 내주고, 그리고 스토리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매력적인 자기소개 조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있는 걸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뭐 신문처럼 섹션화하라 이렇게 구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고, A4 2장 분량이면 충분하고, 자,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제목을 다루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고요. 첫 문장을 2갈씩 결론부터 내고 그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하고, 자신의 진심을 보이는 거고, 구체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궁금할 상황을 최대한 담아라 라는 건데, 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의 어떤 조건이다. 자, 이 자신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스토리 찾으라겠죠. 그 성격 장점은 직무에 관련된 장점, 그리고 지원 동기는 회사의 목표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스토리, 능력, 성격, 그걸로 발휘했던 경험, 이것이 스토리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스타 기법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은 성과를 얻어냈던 그런 경험이죠. 그러한 경험을 쓰면서 성과도 같이 결과의 성과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면 구인자의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기여도죠. 내가 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자신의 열정을 진심을 담아 전달하면 구인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다. 예, 쓰지 말아야 할 모호한 단어들 있습니다. 적극적인 패기 있는, 능력 있는, 창조적인, 꼼꼼한, 단호한, 능률적인, 경험 많은. 뭔가 모호해요. 융통성이 있다. 무엇이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냐?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냐? 혁신적인, 아는 게 많은, 이런 거, 애매한 거는 쓰지 말고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나의 경험을 정리를 하는 표, 여러분들이 아까 마인드맵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로 정리해도 됩니다. 경력 및 인턴상,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온라인, 블로그, 카페 운영 등 봉사활동, 활동 기간이 언제고, 주요 역할 및 업무가 뭐였고, 이걸 한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확인서를 다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봉사활동 기간에 우리는 그거 잘 안 떼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봉사활동 경력서 작성을 해서 증명서 작성을 해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받아 놓으세요. 그래서 스캐너를 다 떠가지고 보관을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인 잠깐 들어가서 각 기업체의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람인인데, 네, 사람인에 들어가서 이 큐레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천대 기업 채용 속보가 있습니다. 천대 기업 속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공채 합격 자료에서 합격 자소서가 있습니다. 자, 합격 자소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각 회사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에 검색을 해서 어떤 내용의 자소서가 항목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죠. 자, 주경신 한번 어떤 내용으로 자소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본인의 어떤 점이 경신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사례를 근거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 스토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신의 인재상이 도전정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도전정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스토리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자신의 인생 경험 중 가장 힘들었을 때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일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700자 이내. 이런 것은 인전 그 어떤 신념과 열부에서 연결해서 써야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경험이 뭐가 힘들었다고 그래. 이런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경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 자,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자, 이런 것들 700자 이내. 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여기 뒤에 있는 합격 자소서 내용들은 그냥 참고만 하지. 이렇게 요약을 했죠. 요약을 했는데 요 밑에는 우리가 그러한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광동제약. 자, 성장 과정. 자, 최소 100자. 이 정도면 이제 그 신념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또 도전을 통한 성취 실패 경험. 이 경험이라 쓰는 것은 전부 뭡니까?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한 경험,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혹시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자신이 관심 있는 그 지원할 회사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소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원한 동기와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타인과 구별되는 본인만의 특기, 차별화된 경쟁력을 설명하시오. 이것은 전 이런 특기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이려고 하면은 직무에 관련된 나의 능력과 성격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3번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전했던 경험 중 가장 큰 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은 스타기법, 스토리텔링을 쓰라는 것이죠. 도전 결과 성공했다면 성공의 이유, 실패했다면 얻은 교훈을 설명하시오라는 것이죠. 자, 5년 후, 10년 후 커리어 플랜. 이거는 입사 후 포부 달성 방법에서 기술하세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경력 경로 등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기소개서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